반갑습니다. 요양보호입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개정판 문제입니다. 기출문제 풀어보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24년도에 교재가 바뀌면서 내용이 은근히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 실기편에서 바뀐 내용이 많습니다. 영상 보실 때 몇 회 기출문제 이런 영상 보시면 개정 전 내용이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에서는 개정판이라고 표시된 기출문제 영상은 개정판에 맞게 변형시킨 영상이니까 안심하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41회 40회 실기 90문제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41회 오후 짝수형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2. 왼쪽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준다. 3. 사례가 들리면 물을 마시게 한다. 4. 국물로 목을 축인 후 밥을 먹인다. 5. 식후에 입안 왼쪽에 찌꺼기가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4번 국물로 목을 축인 후 밥을 먹인다 입니다. 편마비 대상자 식사할 때는 건강한 쪽이 밑으로 가서 딱 받쳐주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비된 쪽, 약한 쪽은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를 해주면 훨씬 더 안정감이 있겠죠. 연화곤란이 있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상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준다. 2.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올려준다. 3. 영양액을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4.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속도를 늦춘다. 5. 주입 중 영양액이 역류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정답은 1번 침상머리를 올려 대상자를 앉혀준다입니다. 연화곤란이라는 것은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을 통해서 영양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기 3번 영양액은요. 체온 정도가 적합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양보호사는 어떤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할 수 있는 일은 관리자, 간호사에게 연락하는 거다라고 했죠.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구토한다. 4번 청색증 나타난다. 얼른 비위관 잠그고 책임자한테 연락을 해야 되겠죠. 또 보기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액이 역류한다. 그러면 우리가 요양보호사가 비위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에게 연락만 하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거동이 어려워 침상에 누워서 경관 영양을 할 때 오른쪽으로 눕히는 이유는 1. 비위관이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2. 영양액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3. 비위관을 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4. 편안한 자세 유지를 위해서 5.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정답은 5번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대상자가 거동이 가능할 때는 앉게해서 경관 영양을 하면 되는데 거동이 어려운 대상자는 오른쪽으로 눕혀서 경관 영양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기도로 역류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휠체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밖에 응급배를 설치한다. 2. 휠체어에 걸터 앉게 한 후 이동시킨다. 3.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4.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한다. 5.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대상자의 왼쪽에 휠체어를 놓는다. 정답은 3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입니다. 보기 5번 휠체어는 건강한 쪽에 놓습니다. 대상자의 배설물을 관찰한 결과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 소변이 투명하다. 2. 소변에 거품이 없다. 3. 소변이 엷은 노란색이다. 4.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있다. 5. 대변이 부드럽고 형태가 있다. 정답은 4번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있다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대상자가 화장실에 간다며 일어나 앉더니 어지럽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찬물을 마시게 한다. 2. 기저귀를 채워준다. 3. 이동 변기를 사용하게 한다. 4. 서둘러 화장실로 데려간다. 5. 잠시 침대에 앉아있게 하고 지켜본다. 정답은 5번 잠시 침대에 앉아있게 하고 지켜본다입니다. 침대에서 갑자기 일어나게 되면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침대에 잠깐 앉아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2.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3. 변기 놓을 자리에 젖은 수건을 깔아 놓는다. 4. 침대를 평평하게 하여 배에 힘을 주기 쉽게 한다. 5. 변기를 침대 난간과 90도가 되게 놓은 후 대상자를 앉힌다. 정답은 2번 열탕으로 소독할 수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입니다. 이 보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변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거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에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왜 침상에서 배설하겠습니까? 화장실에 갈 수가 없으니까,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으니까 그럴 때에 이 간이 변기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서 변기 위에 앉게 한다. 보기 5번처럼 대상자를 앉힌다 이런 거 나오면 정답이 아니겠지요. 이동 변기를 사용하여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건다. 2. 이동 변기에 앉혀 양쪽 발을 들게 한다. 3. 대상자 손에 변이 묻어 있으면 손 소독제로 닦아준다. 4. 이동 변기를 침대보다 높게 두어 대상자의 이동을 편하게 한다. 5. 밖에서 기다려 주길 원하면 문 밖에서 대상자의 상태를 살핀다. 정답은 5번 밖에서 기다려 주길 원하면 문 밖에서 대상자의 상태를 살핀다입니다. 보기 4번 이동 변기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게 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보기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보행할 때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3. 소변이 배출되지 않으면 유치도뇨관을 교체한다. 4. 소변량이 적으면 연결관을 잠가둔다. 5.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 연결관이 꺾여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 연결관이 꺾여 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유치도뇨관 쉽게 얘기하면 소변줄인 거예요. 이 연결관이 꺾여 있어서 소변이 배출이 안 되어서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건지 연결관을 확인해 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보기 1번 유치도뇨관 삽입하고 있어도요. 수분 섭취 제한할 필요 없습니다. 보기 2번 유치도뇨관 하고 있어도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습니다. 시설에서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불쾌한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창문을 열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2.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에 교환한다. 3. 기저귀를 교환할 때마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4.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5. 대상자가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리게 하여 기저귀를 교환한다. 정답은 4번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입니다. 보기 2번 기저귀를 교체하는 시간은 딱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없고요. 보기 5번 허리를 들 수가 없으면 옆으로 돌려 눕혀서 기저귀를 교환합니다.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끼운 채로 자게 한다. 2. 의치는 뜨거운 물에 삶아서 소독한다. 3.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변색을 막는다. 4. 위쪽 의치를 끼울 때는 손바닥으로 밀어서 끼운다. 5. 의치는 칫솔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정답은 5번 의치는 칫솔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입니다. 보기 2번과 3번 뜨거운 물이나 표백제에 담가두면은요 변형이 올 수 있으니까 안 되고요. 보기 4번 의치 끼울 때는 위쪽 의치를 끼울 때는 엄지와 금지로 의치를 잡고 한 번에 콱 끼우는 거예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입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거 손으로 잡고 연습해 보시면 내용 아실 겁니다.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과 귀를 수건으로 덮고 감긴다. 2. 감긴 후 머리에 남아있는 물기는 자연 건조되게 한다. 3. 머리를 감긴 후 면봉으로 귀 속까지 닦아준다. 4. 대상자의 어깨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눕힌다. 5. 머리 밑에 패드를 펴고 물이 흘러내리는 쪽에 양동이를 놓는다. 정답은 5번 머리 밑에 패드를 펴고 물이 흘러내리는 쪽에 양동이를 놓는다입니다. 보기 1번 귀는 솜으로 막고요. 눈에는 수건으로 덮어줍니다. 보기 2번 드라이기로 말려야 되겠지요. 보기 3번 귀 속까지 닦아주는 거 안됩니다. 귀 속은요 병원 가서 해야 됩니다. 귀지 제거 같은 거. 보기 3번이 그 시험에 보기로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보기 4번 대상자의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오도록 해야 되겠지요.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 귀는 귀 입구와 귓바퀴 뒷면을 닦는다. 3. 이마는 아래쪽으로 쓸어 닦는다. 4.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5. 코는 콧속을 제외하고 콧방울까지 닦는다. 정답은 2번 귀는 귀 입구와 귓바퀴 뒷면을 닦는다 입니다. 보기 1번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야 되고요. 보기 3번 이마는 위쪽으로 머리 쪽으로 쓸어 올리면서 닦아야 됩니다. 보기 4번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보기 5번 코는 콧속도 닦아야 됩니다. 아까 귓속 할 때는 닦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귀 안쪽은 병원 가서 해야 되고요. 그러나 코는 콧속까지 닦아야 됩니다. 침상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머리를 손질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머리카락이 엉켰을 경우 잘라낸다. 2. 귀마개 솜으로 양쪽 귀를 막고 손질한다. 3. 탈모 예방을 위해 이틀에 한 번씩 빗질한다. 4.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 5. 빗질 중간중간에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모근을 강화한다. 정답은 4번 거울을 제공하여 머리 모양을 확인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머리카락 엉켰다고 잘라내면 큰일 나고요. 물을 적신 다음에 손질합니다. 보기 2번 머리 손질하는데 솜으로 귀 막고 하는 거 오바입니다. 여성 대상자를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은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2. 유방은 쇄골에서 명치 쪽으로 닦는다. 3.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 4. 회음부는 항문, 요도, 질, 순으로 닦는다. 5.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정답은 3번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다입니다.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팔은 손목에서 어깨 쪽으로 닦습니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몸의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닦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해야 되고요. 회음부는 앞에서 뒤로 하고 복부는 시계 방향으로 닦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휠체어를 사용할 때 대상자의 다리 길이에 맞추어 조절하여야 하는 부분은 1가, 2나, 3다, 4라, 5마. 정답은 4번 라입니다. 발판의 높낮이를 조절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로 옮길 때 2명의 요양보호사가 각각 지지해야 하는 부위는 1. 겨드랑이와 가슴, 종아리와 발목. 2. 겨드랑이와 가슴, 넙다리와 발목. 3. 겨드랑이와 팔, 넙다리와 종아리. 4. 등과 허리, 종아리와 발목. 5. 등과 허리, 넙다리와 발목. 정답은 3번 겨드랑이와 팔, 넙다리와 종아리입니다. 그림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A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뒤편에서 양쪽 겨드랑이로 팔을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대상자의 팔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겨드랑이와 팔이고요. B 변호사는 한 손은 대상자의 종아리 아래로, 한 손은 넙다리 아래로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두 사람이 같이 하나 둘 셋 해서 침대로 이동하는 겁니다. 다음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 지팡이 길이를 결정하기 위한 손잡이의 높이는 1.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둔부 높이. 2.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가슴 높이. 3.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겨드랑이 높이. 4.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세웠을 때 가슴 높이. 5. 지팡이를 한 걸음 앞에 세웠을 때 겨드랑이 높이. 정답은 1번 지팡이를 다리 옆에 세웠을 때 둔부 높이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대상자에게 이동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나.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접어 발을 바닥에 내리게 한다. 다. 왼쪽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라. 대상자의 오른쪽 옆에서 어깨와 몸통을 지지해 준다. 마. 왼손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 가나라마다입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가. 자,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이동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휠체어에서 내려올 거니까 일단은 발을 바닥에 내려오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좀 잡아줘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자는 바닥을 짚고 바닥에 내려앉고
그렇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보행 보조차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 보조차 왼쪽 다리입니다. 보행 보조차 사용법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리가 모두 약한 경우는요. 자, 먼저 보행 보조차를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깁니다. 그 다음 보행 보조차 쪽으로 오른발을 옮기고요. 그리고 왼쪽 발을 오른쪽 나간 지점만큼 옮기는 거예요. 그러나 한쪽 다리가 약한 경우에는 약한 다리와 보행 보조차가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깁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건강한 발이 앞에 간 것만큼 옮기는 겁니다. 복지 연구 중에서 요실금 팬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실금 팬티는 세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실금량이 적을 때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3. 요실금 팬티 위에 일반 팬티를 덧입힌다. 4. 신체보다 한두 치수 큰 것으로 사용한다. 5. 사용한 팬티는 모아서 한꺼번에 세탁한다. 정답은 1번 요실금 팬티는 세탁하여 사용할 수 있다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씻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손을 씻은 후 젖은 수건으로 닦는다. 2. 손이 건조하면 손 씻기 횟수를 줄인다. 3. 세면대에 깨끗한 물을 받아 충분히 씻는다. 4.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씻는다. 5. 기침 후에는 흐르는 물과 비누로 10초 동안 씻는다. 정답은 4번 손가락 끝을 반대편 손바닥에 문질러 씻는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욕실에 문턱을 두어 거실과 욕실을 구분하게 한다. 2.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3. 야간에는 화장실 전등을 끈다. 4. 청결을 위해 대상자의 방은 화장실과 먼 곳에 둔다. 5. 냉장고에 과일 모양 자석을 부착하여 인지 자극을 돕는다. 정답은 2번 화장실 문은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화장실에 가서 문을 잠궜는데 못 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합니다. 보기 1번 욕실 문턱은 없앱니다. 걸려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보기에서 욕실 문턱을 낮춘다 이렇게 함정을 만들기도 하는데 욕실 문턱 없앱니다. 보기 3번 야간에 화장실 전등 켜두어야 되지요. 야간에도 잠에 깨서 화장실 갈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전등 밤에도 켜둡니다. 보기 4번 치매 대상자 방은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두고요. 보기 5번 냉장고에 붙어있는 그 과일 모양 자석 이런 거 입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냉장고에 과일 모양 자석 부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로 대피한다. 2. 흔들리는 동안에는 탁자 위에 엎드린다. 3. 흔들림이 잠시 멈추면 출입문을 잠근다. 4. 승강기를 타고 신속하게 밖으로 나간다. 5. 깨지기 쉬운 물건은 높은 곳에 올려둔다. 정답은 1번 운동장이나 넓은 공터로 대피한다입니다. 다음 그림의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1. 다림질하여 햇볕에 건조함 2. 옷걸이를 빼고 뉘어서 건조함 3. 옷걸이를 빼고 햇볕에 뉘어서 건조함 4.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건조함 5. 옷걸이에 걸어서 드라이 클리닝함 정답은 4번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건조함입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단순 당질 섭취를 피한다. 2. 해조류의 섭취를 줄인다. 3. 식사를 많이 하여 체중을 늘린다. 4. 동물성 지방 섭취를 많이 한다. 5.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을 선택한다. 정답은 1번 단순 당질 섭취를 피한다입니다.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있는지 확인한다. 2. 동일한 업무를 재요청할 때에는 스스로 하게 한다. 3.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나 경비를 점검한다. 4. 업무 대행에 불만족해 하면 다른 요양보호사를 연계해 준다. 5. 서류 발급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정답은 3번 업무를 대행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나 경비를 점검한다입니다. 보기 1번 같은 경우 실수하기가 쉬워요. 보호자, 대상자 이런 거 문제 잘못 볼 수 있으니까 꼼꼼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식사를 마친 시설 침해 대상자가 계속 밥을 달라고 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1. 방금 드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2. 이미 한 그릇 다 드셨어요. 잘 기억해 보세요. 3.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4. 계속해서 식사를 달라고 하시니 제가 너무 힘들어요. 5. 자꾸 드시면 소화 안 되고 탈나요. 정답은 3번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입니다. 방금 드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잘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대립되거나 화내거나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자신이 즐겨 입는 꽃무늬 스웨터를 접었다 폈다 하느라 잠을 자지 않을 때 대처 방법은 1. 스웨터를 입고 자자고 다독인다. 2. 늦었으니 내일 다시 하라고 한다. 3.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4. 세탁해 주겠다며 스웨터를 가져간다. 5. 수건으로 바꾸어 주고 계속하게 한다. 정답은 1번 스웨터를 입고 자자고 다독인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 점심 식사 후 계속 졸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침대로 가서 눕게 한다. 2.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3.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 4. 커튼을 쳐서 실내를 어둡게 한다. 5. 밤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 정답은 5번 밤 동안의 수면 상태를 파악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목적 없이 집안의 이곳저곳을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방을 바꾸어 준다. 2. 창문을 열어준다. 3. 색칠하기 활동을 하게 한다. 4. 취침 직전에 운동량을 늘려준다. 5. 실외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정답은 3번 색칠하기 활동을 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처럼 치매 대상자는 방을 바꾸거나 환경에 변화를 주는 거 적합하지 않습니다. 배회에서 중요한 거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신체적인 욕구, 화장실에 가고 싶은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해결해 줍니다. 집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뭔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거나 너무 더워서 옷을 좀 벗고 싶다거나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표현을 못하는 것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체적인 욕구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배회에서 시험에 보기로 잘 출제되는 것이 배회 코스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 배회 코스는 집 안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 줍니다. 시험에는요 보기 5번처럼 실외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 준다 이런 함정이 잘 있거든요. 이거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 안에 배회 코스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배회하다가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관이나 출입문에 벨을 달아놔야 되겠죠. 창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문으로 나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창문도 잠가둡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소리 크게 해두면은요. 집안에 또 누군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텔레비전, 라디오 소리 크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 제공하는 거 좋겠죠. 그리고 고양이나 가족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을 좀 낮출 수 있도록 이곳저곳을 집안에 막 배회하고 다닌다. 뭔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나 가족에 대한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면서 정서적인 불안감을 낮추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시설 침해 대상자 어제는 목걸이를 가져가더니 오늘은 금가락지를 훔쳐갔어. 도대체 누구야? 보기 1번. 어르신 생각에는 누가 훔쳐간 것 같으세요? 2. 어르신 자꾸 남을 의심하면 안 돼요. 3. 어르신 서랍장에 있는지 함께 찾아봐요. 4. 금가락지와 목걸이가 어떤 모양이에요? 5. 아드님께 더 예쁜 것으로 사오라고 할게요. 정답은 3번 어르신 서랍장에 있는지 함께 찾아봐요입니다. 이런 문제 시험에 종종 출제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함께입니다. 요양보호사와 이 치매 대상자가 함께 금가락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그냥 찾아서 갖다 주면은요. 이 치매 대상자는 아 이제 보니 요양보호사가 내 거 훔쳐갔군. 이렇게 또 의심을 하니까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찾아봐야 되고요. 보기 1번과 4번처럼 누가 훔쳐간 것 같으세요? 금가락지와 목걸이는 어떤 모양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치매 대상자 문을 발로 차며 왜 나를 무시해? 너희들은 얼마나 잘났어? 1번 이렇게 문을 발로 차면 문이 부서져요. 2.
어르신 발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3. 이러시면 여러 사람이 깜짝 놀라잖아요. 4. 누가 어르신을 화나게 했어요? 5. 다른 방으로 가서 어르신의 전성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정답은 5번 다른 방으로 가서 어르신의 전성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입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딸을 보러 간다며 현관문을 열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 2. 밖이 어두워서 못 나간다고 설명한다. 3. 딸 집에 어떻게 갈 것인지 물어본다. 4. 현관문을 열어주고 바람을 쐬게 한다. 5. 커튼을 걷어서 저녁이 되었음을 알게 한다. 정답은 1번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 문제에서 해질녘이 나오면 석양증후군이에요. 이것은 해질녘만 되면 우울해지고 불안정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돕는 방법은 조명을 좀 밝게 해서 우울한 감정이 좀 가라앉도록 하고요. 낮 시간에 활동을 많이 하게 하면 좋겠지요. 그리고 애완동물이나 인형 등으로 위안을 주고 안정감을 줄 수 있게 도울 수가 있습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프로그램 중 바지를 벗는 행동을 자주 할 때 대처 방법은 1.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본다. 2. 바지를 입으라고 큰 소리로 말한다. 3. 스스로 바지를 입을 때까지 기다린다. 4.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퇴소를 권한다. 5. 바지를 벗으려고 할 때 손을 꽉 잡아 제지한다. 정답은 1번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혀 본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옷을 벗는 행동은 성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 옷이 불편해요 하는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경증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과일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말해보기, 미음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해보기, 1. 계산력, 2. 통제력, 3. 친화력, 4. 수능력, 5. 언어 능력. 정답은 5번 언어 능력입니다. 대화를 하면서 딴청을 부리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나 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경우는 1.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2. 당신은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은가 봐요. 3. 당신은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이군요.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요. 4. 많이 바쁘신가 봐요. 다른 일을 하시면서라도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5.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네요. 정답은 5번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 어디까지 들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네요 입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으로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어 라는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뭐 했어 걱정했어요. 이것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 외에도 보기 5번처럼 뭐뭐 해서 답답하네요. 뭐뭐 해서 조바심 나네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병원 방문을 도울 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가 치매 환자임을 인식시킨다. 2. 요양보호사가 동행한다고 말해주며 안심시킨다. 3. 대상자가 방문 이유를 알고 있는지 질문하여 확인한다. 4. 병원에서 검사 후 진료받고 약을 탈 것이라고 설명한다. 5. 치매의 정도가 심해졌을 수도 있다고 분명하게 말해둔다. 정답은 2번 요양보호사가 동행한다고 말해주며 안심시킨다입니다. 보기 4번처럼요. 치매 대상자에게 검사할 거예요. 그 다음에 진료받을 거예요. 약 탈 거예요.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설명해야 됩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으로 알린다. 2.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한다. 3.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물은 만져보게 한다. 4. 지시대명사를 사용해 사물의 위치를 이야기한다. 5. 대상자와 걸으며 이야기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뒤에서 따라간다. 정답은 3번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물은 만져보게 한다입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사물 만져보게 하는 거 좋겠지요. 보기 1번 대상자를 만났는데 바로 신체 접촉 확 가버리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신체 접촉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넵니다. 보기 2번 뭐든지 대상자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보기 4번 지시대명사 이것 저것 이쪽 저쪽 이런 거 시각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을 거고요. 보기 5번 대상자와 함께 걸어갈 때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서 걸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이야기하는 동안 음악을 틀어놓는다. 2. 한 번에 여러 내용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3. 알아들은 내용을 요약하여 이야기해 보게 한다. 4.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5.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한다. 정답은 4번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입니다. 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니까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으로 의사 표현하게 하는 거 도움이 되겠지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대상자의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밝은 방에서 이야기한다. 입을 크게 벌리고 정확하게 말한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행동장애 대상자 4. 노인성 난청 대상자 5. 공간지각력 장애 대상자 정답은 4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입니다. 노인성 난청 듣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이니까 밝은 방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이야기를 하면 입모양을 보면서 그 이야기가 보다 더 잘 전달이 되겠지요. 대상자가 떡을 먹다가 갑자기 다음 그림과 같은 증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즉시 심폐소생술을 한다. 2.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한다. 3. 손가락을 넣어 떡을 빼낸다. 4. 떡이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하게 한다. 5. 고개를 뒤로 젖히게 한 후 명치를 눌러준다. 정답은 4번 떡이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하게 한다입니다.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넘어져 발목 골절이 의심될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온찜질을 해준다. 2. 발목 부위를 붕대로 압박한다. 3. 발목이 움직이는지 돌려보게 한다. 4. 손상 부위의 뼈에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 5. 침대에 눕히고 발을 심장 위치보다 낮게 내려준다. 정답은 4번 손상 부위의 뼈에 변형이 있는지 관찰한다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2. 심장 리듬 분석 중에도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3.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4. 심폐소생술 중 자동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 5. 패드는 대상자의 오른쪽 중간 겨드랑선과 왼쪽 빗장뼈 밑에 붙인다.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는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동심장 충격기가 도착을 하면 먼저 전원부터 켜고요. 그 다음에 패드를 부착을 합니다. 그리고 심장의 리듬이 어떠한지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분석 결과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심장 충격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자, 충격을 빡 주고 나서 바로 즉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겁니다. 자,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순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 혹시 쉽게 암기하는 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원, 패배하고 나면 패배의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 결과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소생하기 위해서 압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드 부착할 때에는요. 패드 부착 위치가 있습니다. 오른쪽 빗장뼈 아래, 왼쪽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선에 부착을 합니다. 그림 문제로도 나올 거고요. 자, 문장형으로 나왔을 때 외우는 법입니다. 오, 빛을 보고 오, 빛 감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을 주운 거예요. 웬 주운겨? 자, 기억할 수 있겠죠. 오, 빛, 웬 주운겨?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할 때에는요. 대상자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손이 이렇게 닿여 있거나 하면 내 것이 분석하는 데 적용이 되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대상자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심장 충격을 줄 때에는요.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이 심장 충격 강하게 빡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같이 환자에게 이렇게 손이 닿여 있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충격 주는 버튼을 빡 누르기 전에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심장 충격 주고 나면 바로 즉시 가슴 압박을 또 이어서 해야 되겠습니다. 공부한 것을 기억하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4번 심폐소생술 중 자동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전원을 켠다입니다. 보기 1번 패드를 부착한 다음에 심장 리듬 분석해야 되죠. 보기 2번 심장 리듬 분석할 때는 다 환자에게서 손을 떼야 되고요. 보기 3번 충격 전달되고 나면 즉시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심폐소생술 들어가야 된다 했습니다. 패드 부착 위치 오빛 왼중겨 했습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 반응 확인, 도움 요청, 호흡 확인, 가슴 압박입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반응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119 같은 데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호흡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슴을 압박을 하는 겁니다. 헷갈리기 쉬운 게 먼저 도움 요청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반응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암기하는 법 반도호가예요. 반도호가. 우리 한반도죠. 한반도. 호가가 뭐냐 하면요. 큰 소리로 노래하는 걸 호가하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이 한반도에 큰 소리로 노래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반도호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0회 오후짝수형 힘내서 함께 풀어봐요.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영양액을 10ml 주사기로 제공한다. 2. 구토를 하는 경우 주입 속도를 늦춘다. 3.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한다. 4. 영양액 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하여 말린다. 5.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게 한다. 정답은 3번 영양액이 중력에 의해 흘러 들어가게 한다입니다. 중력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중력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영양액이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5번 이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게 걸어놔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겠지요. 보기 1번 영양액은 50cc 주사기로 제공을 합니다. 보기 2번 구토를 한다 그러면 잠그고 책임자한테 연락을 해야 되겠죠. 보기 4번 영양액 주머니는요. 밥그릇과 같은 거잖아요. 밥 먹고 아침 먹고 나서 점심때 그 밥그릇에 그대로 먹는 사람 없지요. 먹고 나면 매번 세척을 해야 됩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입안 왼쪽에 음식물을 넣어준다. 2. 쿠션으로 오른쪽 상체를 지지해준다. 3. 왼쪽을 밑으로 하는 자세를 취하게 한다. 4. 상체를 높여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식사 후 오른쪽 입안에 음식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4번 상체를 높여주고 턱을 당긴 자세를 취하게 한다입니다. 밥 먹을 거니까 상체 높여줘야 되고요. 턱을 당긴 자세를 해야 되는데 턱을 들면은 사례가 걸리기가 쉽습니다. 보기 1번 왼쪽에 마비가 왔는데 왼쪽으로 음식물 넣어주면 안 되겠지요. 보기 2번과 3번 잘 봐두셔야 되는데 왼쪽에 이렇게 마비가 왔어요. 그러면 건강한 쪽인 오른쪽이 이렇게 밑으로 가서 단단히 받쳐줘야 되겠죠. 그리고 약한 쪽에는 쿠션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주면 좋겠지요.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영양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달걀은 일주일에 한 개씩 섭취하게 한다. 2.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제품을 구입한다. 3. 가당 음료를 구입한다. 4. 국그릇은 큰 것을 준비하며 절인 채소 반찬과 같이 먹도록 한다. 5. 고기류는 살코기 위주로 섭취하게 한다. 정답은 5번 고기류는 살코기 위주로 섭취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달걀은 하루에 한 개씩 섭취해야 되겠죠. 보기 4번 국그릇 큰 것에다가 절인 채소 반찬까지 하면 나트륨 함량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국그릇은 작은 것이 좋고요. 절이지 않은 채소 반찬이 더 유익하겠습니다. 음식물을 삼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식전에 신맛이 강한 음료를 준다. 2.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 수시로 말을 걸어 음식을 천천히 삼키게 한다. 4. 머리와 목을 약간 뒤로 젖혀 음식을 삼키게 한다. 5.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정답은 5번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입니다. 식사의 종류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식은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씹는 것도 가능하고 삼키는 것도 가능하고 소화되는 거 아무 문제 없는 분은 일반식을 제공을 하면 되겠지요. 저작도 음식은 뭐냐면 저작이 뭐냐면 씹는 걸 저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씹는 게 안 되니까 도와주는 식이다. 그래서 저작도 음식이에요. 이런 분들은 씹는 게 안 되고 삼키는 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잘게 썰어서 씹는 역할을 대신 해줘야 되니까 잘게 썰어서 제공을 해야 되겠지요. 연하도 음식, 연하 곤란이 뭐였어요? 삼키는 게 안 되는 거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연하도 음식은 삼키는 게 안 되는 분이에요. 씹는 것도 안 되고 삼키는 것도 안 되고 그런 분이니까 그 연하도 음식은 갈아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대상자의 배설 요구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1. 머리를 긁는 행위 2. 손을 잡고 입으로 가져가는 행위 3. 윗옷을 벗는 행위 4. 안절부절 못하고 허리를 들썩이는 행위 5. 물을 마시지 않는 행위 정답은 4번 안절부절 못하고 허리를 들썩이는 행위입니다.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침상에서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 2. 조용한 환경에서 배설할 수 있게 한다. 3. 변기를 침대 난간과 30에서 40도가 되게 붙인다. 4.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래 부분을 가려준다. 5.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으면 옆으로 돌려 눕혀 변기를 데워준다. 정답은 1번 대상자의 둔부 아래에 방수포를 깐다입니다. 간이변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서 배설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3번과 같은 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보기 4번 가린 다음에 바지를 내려야 되겠죠. 보기 5번은요.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을 때에 옆으로 돌려 눕혀서 변기를 데워줍니다. 휠체어를 탄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화장실 변기에 앉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양팔을 잡고 돌려 앉힌다. 2. 대상자의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앉힌다. 3.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게 하여 엉덩이를 이동시켜 앉힌다. 4. 양팔을 대상자의 겨드랑이에 넣어 등을 감싸 몸을 일으킨 후에 90도 회전시켜 앉힌다. 5. 대상자의 오른쪽 손으로 변기를 잡고 스스로 앉게 한다. 정답은 4번 양팔을 대상자의 겨드랑이에 넣어 등을 감싸 몸을 일으킨 후에 90도 회전시켜 앉힌다입니다. 오른쪽 마비가 있는 대상자예요. 그런데 3번처럼 오른쪽 다리에 힘을 줘라 일단 땡이겠죠. 보기 5번 오른손으로 변기 잡으라 땡이겠죠. 이런 거 일단 다 걷어내고 바닥 닿아야 되겠죠. 발이. 그 다음에 양팔 잡고 돌려 앉히는 것보다 보기 4번처럼 하는 게 더 안정적이겠죠. 이동 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2. 배설 후에는 물티슈로 손을 닦는다. 3. 변기를 차갑게 하여 변이를 자극한다. 4. 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변기의 높이는 침대보다 낮게 한다. 정답은 1번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입니다. 보기 3번 변기 차가우면요 놀래서 똥이 쏙 들어갑니다.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죠. 보기 4번 실수하기 쉬운데 미끄럼 방지 매트는요 어디 까느냐 변기 밑에 깔아줍니다. 변기 앞 아닙니다. 옆도 아닙니다. 어디 변기 밑에 깔아줍니다. 아셨죠? 보기 5번 이동 변기 높이는요 침대 높이와 같게 맞춥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에게서 다음과 같은 상황이 관찰될 때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1. 연결관이 꺾여 있을 때 2.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셀 때 3. 소변 주머니가 가득 차 있을 때 4. 소변 주머니를 들고 걸어 다닐 때 5.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가 잠겨 있을 때 정답은 2번 소변이 도뇨관 밖으로 셀 때입니다. 보기 5번 소변 주머니 배출구 평소에는 잠겨져 있어야죠. 열려 있으면 큰일 납니다. 소변 비울 때에만 배출구 열어야 되죠. 한쪽으로만 누워있는 대상자의 소변이 기저귀 밖으로 셀 때 대처 방법은 1.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2. 기저귀 위와 아래를 바꾸어 채워준다. 3. 정해진 시간에 기저귀를 갈아준다. 4. 몸 한쪽에 베개를 대는 방식으로 체위를 자주 바꾸어 준다. 5. 소변이 새는 쪽 기저귀 안에 물티슈를 넣어준다.
정답은 4번 몸 한쪽에 베개를 대는 방식으로 체위를 자주 바꾸어 준다입니다. 대상자의 의치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의치를 표백제에 담가 소독한다. 2.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부터 천천히 뺀다. 3. 윗니를 끼울 때에는 손바닥으로 밀어서 끼운다. 4. 뜨거운 물이 담긴 용기에 의치를 보관한다. 5. 의치는 일정한 장소와 용기에 보관한다. 정답은 5번 의치는 일정한 장소와 용기에 보관한다입니다. 보기 1번 표백제에 담그면 변형오지요. 보기 2번 위아래입니다. 위쪽부터 뺍니다. 보기 3번 윗니 끼울 때 손바닥으로 밀어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끼웁니다. 보기 4번 뜨거운 물에 담그면 변형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눈과 귀에 수건을 올려 덮는다. 2.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 3. 한쪽 귀를 귀마개 솜으로 막는다. 4. 방수포를 머리 밑에서 목까지 싼다. 5. 수건으로 가슴부터 허리까지 감싼다. 정답은 2번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오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귀는 솜으로 막아야 되죠. 눈에만 수건으로 올려놓습니다. 보기 3번 같은 거 이런 게 실수하기가 쉬워요. 양쪽 귀를 다 막아야 되죠. 보기 4번 방수포 깔 때 목까지만 깔면 안 되잖아요. 어깨 밑에까지 충분히 깔아야 되겠죠. 보기 5번 수건은 어디 감쌉니까? 우리 미용실에서 머리 감을 때 어깨 감싸잖아요. 대상자의 발이 청결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허벅지에서 발끝 쪽으로 씻긴다. 2.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 3. 각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부를 건조하게 한다. 4.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으면 소독 후에 씻긴다. 5. 발톱이 살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게 둥글게 자른다. 정답은 2번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근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입니다. 보기 5번 손톱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알고 계시죠? 침상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세수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코와는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2. 수건에 비누를 묻혀 눈 주변을 닦는다. 3.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4. 면봉으로 귀 입구의 귀지를 닦는다. 5. 얼굴은 이마, 목, 눈, 뺨, 코 순으로 닦는다. 정답은 4번 면봉으로 귀 입구의 귀지를 닦는다입니다. 귀 속은 닦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기 1번 코 안에 알코올 솜 오바입니다. 보기 2번 눈 주변은 비누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3번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보기 5번 얼굴 닦는 순서 이런 거 외우기 어려우시죠? 이마, 뺨, 코, 입, 턱, 귀, 목 순서예요. 자, 암기하는 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 좀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글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뺨에 코 해줘. 입을 턱 치면 귀여목. 죄송합니다. 여성 대상자를 침상에서 목욕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깨에서 손목 쪽으로 닦는다. 2. 유방은 위에서 아래로 닦는다. 3.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4. 음부를 닦을 때는 별도의 수건을 사용한다. 5. 회음부는 항문에서 요도 방향으로 닦는다. 정답은 4번 음부를 닦을 때는 별도의 수건을 사용한다입니다. 몸을 닦는 순서 끝에서부터 심장 쪽이라고 했지요. 유방은 원을 그리듯이 회음부는 앞에서 뒤로, 복부는 시계 방향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척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몸통의 작은 근육을 사용한다. 2.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 이동시킨다. 3. 무릎을 굽히고 양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 4. 방향 전환 시에 다리는 고정하고 몸통을 돌린다. 5. 빠른 반동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이동시킨다. 정답은 3번 무릎을 굽히고 양 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입니다. 신체 손상 예방하는 법. 허리 펴 무릎 굽혀 지지면 넓혀 몸 가까이 허리 대신 발 움직여.
한 번 더. 허리 펴, 무릎 굽혀, 지지면 넓혀, 몸 가까이, 허리 대신 발 움직여. 예요. 허리는 펴야 되고요. 무릎을 굽혔다가 들어 올리면서 무릎을 피면서 들어 올립니다. 지지면 넓히고요. 물체는요, 몸 가까이에 둬야 됩니다. 허리 휙 돌리면 안 되고요. 발을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보기 5번처럼 빠른 반동으로 이렇게 하면요, 허리에 무리 갑니다. 휠체어에 타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옮기는 순서는 가.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린다. 나. 휠체어의 왼쪽을 침대와 45도 각도로 놓는다. 다. 요양보호사는 무릎으로 대상자의 오른쪽 무릎을 눌러 일으켜 세운다. 라. 대상자의 발을 바닥에 붙이고 둔부는 휠체어 의자 앞쪽으로 이동시킨다. 라. 대상자의 왼쪽 손으로 침대를 잡고 무릎을 구부려 침대에 걸터 앉게 한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4번 나가라 다마입니다. 제일 먼저 휠체어를 침대 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휠체어 잠금 장치를 잠궈야 됩니다. 휠체어 움직이면 위험하니까. 그리고 나서 대상자의 발을 바닥에 내려오게 해야 되고요. 요양보호사가 일으켜 세우고 침대에 앉게 합니다. 협조할 수 없는 대상자가 다음 그림과 같이 누워 있을 때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침대 머리 쪽으로 옮겨 눕히는 순서는 가.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및 다른 팔은 둔부와 대퇴 밑에 넣어 두 사람이 동시에 침대 머리 쪽으로 옮긴다. 나. 침대를 수평으로 한다. 다. 대상자의 무릎을 세워 발바닥이 침대 바닥에 닿게 한다. 라. 대상자의 기호에 맞게 침대 높이를 조절한다. 마. 안전을 확인한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 나다가라마입니다. 침대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대상자를 위로 옮길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침대를 평평하게 수평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상자의 무릎을 세웁니다. 그것은 요양보호사가 이 대상자를 위로 잘 옮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가 양쪽에서 잡고 머리 위쪽으로 옮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대상자에게 맞도록 침대를 높이를 조절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안전을 확인합니다. 다음과 같이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운동을 할 때의 효과는 1. 체중 증가 2. 기관지 확장 3. 감각 기능 향상 4. 인지 능력 개선 5. 보행 시 신체 안정 정답은 5번 보행 시 신체 안정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버스에서 내려오는 순서는 1. 지팡이 왼발 오른발 2. 지팡이 오른발 왼발 3. 왼발 지팡이 오른발 4. 오른발 지팡이 왼발 5. 오른발 왼발 지팡이 정답은 1번 지팡이 왼발 오른발입니다. 외우는 법 내치마입니다. 내려갈 때 지팡이는 마비된 쪽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팡이 왼발 오른발입니다. 내치마 꼭 기억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연구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정답은 5번입니다. 대상자의 배설을 도울 때 비뇨기계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은 1. 평소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2. 항문을 닦을 때에는 앞에서 뒤로 닦아준다. 3.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은 위치에 둔다. 4. 배설물을 처리할 때에는 전과 후에 각각 손을 씻는다. 5. 소변이 자주 마려워도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보게 한다. 정답은 5번 소변이 자주 마려워도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보게 한다입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은 1. 요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는다. 2. 실내 소화기 위치를 자주 바꾸어 놓는다. 3. 세탁물은 전열기구 바로 옆에 널어 말린다. 4.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거실에 향초를 켜둔다. 5.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전열기구 플러그를 꽂는다. 정답은 1번 요리가 끝날 때까지 주방에 있는다입니다. 전기 코드를 빼던 대상자가 전기 코드를 잡은 채 감전으로 쓰러졌을 때 대처 방법은 1. 침대로 옮긴다. 2. 전류를 차단한다. 3. 팔다리를 주물러 준다. 4. 손에 화상이 있는지 만져본다. 5. 어깨를 두드려 의식 상태를 확인한다. 정답은 2번 전류를 차단한다입니다.
재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절약하기 위해 씻기는 설거지통에 물을 받아 헹군다. 2. 기름기가 많은 그릇은 휴지로 먼저 닦는다. 3. 그물형 수세미보다 스펀지형 수세미를 사용한다. 4. 고무장갑은 사용 후 겉면만 세제로 닦는다. 5. 쓰레기통은 뚜껑이 없는 용기를 사용한다. 정답은 2번 기름기가 많은 그릇은 휴지로 먼저 닦는다입니다. 보기 1번 흐르는 물로 헹궈야 되고요. 보기 3번 그물형 수세미가 좋습니다. 보기 4번 고무장갑은 사용하고 나면 뒤집어서 세제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대상자의 침구류와 선택시 고려사항을 옳게 연결한 것은 1. 이불 두껍고 무거운 것. 2. 이불 커버 거칠고 모직물로 된 것. 3. 베개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 4. 시트 풀을 먹이고 재봉선이 있는 것. 5. 매트리스 푹신하고 습기를 흡수하는 것. 정답은 3번 베개에 열에 강하고 촉감이 좋은 것입니다. 보기 4번 재봉선이 있는 것은요. 우리 어르신들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욕창의 위험이 있고요. 5번 매트리스는 푹신한 것보다는 단단한 것이 좋겠죠. 그리고 습기를 흡수하는 것보다는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이 더 적합하겠습니다.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보호자에게 업무 대행 목적을 확인한다. 2. 물품 구매 시에 요양보호사의 물품도 함께 구입한다. 3.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 4. 업무 대행을 완료한 후에 경과를 한꺼번에 설명한다. 5. 서류 발급 업무 대행 전에 요양보호사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계자와 연결한다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구석진 곳을 찾아다닌다. 서성이면서 안절부절 못한다. 사람들 앞에서 바지를 벗으려고 한다. 1. 옷을 갈아입힌다. 2. 기저귀를 채워준다. 3.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 4. 퍼즐놀이를 같이 한다. 5. 좋아하는 간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3번 화장실로 데리고 간다입니다. 수저 사용이 어려운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음식을 갈아 빨대로 먹게 한다. 2. 수저를 사용해서 스스로 먹게 한다. 3. 식사를 마칠 때까지 먹여준다. 4.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 5. 경관을 통해 영양액을 제공한다. 정답은 4번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다음과 같이 반복적으로 질문할 때 적절한 반응은 대상자 아가씨 누구세요? 응? 누구냐고? 요양보호사 1. 누구긴요. 어머니 딸이잖아요. 2. 매일 보는 사람이니 잘 기억해 보세요. 3. 기억력이 계속 나빠지시니 걱정되네요. 4. 자꾸 물어보시니 매번 답하기 힘드네요. 5. 어르신을 도와드리러 온 요양보호사예요. 정답은 5번 어르신을 도와드리러 온 요양보호사예요 입니다.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못 이룰 때 대처 방법은 1. 시설 규칙에 대해 설명한다. 2.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3. 누구에게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며 설명한다. 4. 취침 전에 시원한 옥수수차를 충분히 마시게 한다. 5. 침대에 눕게 한 후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정답은 5번 침대에 눕게 한 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딸 집으로 가겠다며 현관문 앞에서 초조하게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함께 가자며 데리고 나가 산책한다. 2. 창문을 열어 바람을 쏘이게 한다. 3. 박수를 치며 따라오라고 한다. 4. 배회를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5. 현관문 앞에 장애물을 설치한다. 정답은 1번 함께 가자며 데리고 나가 산책한다입니다. 보기 2번 창문을 열어두면 창문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창문 잠궈둬야 되고요. 보기 5번 현관문 앞에 장애물 설치하면 위험하겠지요. 그보다는 배를 달아놓아서 출입을 관찰하는 것이 더 적합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침해 대상자가 사무실로 뛰어 들어와 누군가 나를 잡으러 왔어 라며 책상 밑으로 숨는다. 1. 무슨 사건인지 이야기하게 한다.
2. 잡으러 온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다. 3. 책상 밑은 위험하다고 차분히 설명한다. 4. 시설에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말한다. 5. 이제 가고 없다며 안심시키고 같이 있어준다. 정답은 5번 이제 가고 없다며 안심시키고 같이 있어준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안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보기 2번 보통의 사람 같으면 누구인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책상 밑 위험하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은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을 할 때에는요. 네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만 해야 하고요. 위험합니다 이런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보실 때의 하나의 기술인데요. 치매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물어본다, 설명한다 이런 거 나오면 일단 정답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나는 장군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지 않는 다른 대상자에게 화를 낼 때의 대처 방법은 1. 장군같이 멋있다고 칭찬해준다. 2. 행동이 잦아들 때까지 자리를 피한다. 3. 모든 대상자들을 군대놀이에 참여시킨다. 4.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자며 텔레비전을 틀어준다. 5. 다른 대상자들이 장군인 줄 몰라서 그러니 참으라고 한다. 정답은 4번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자며 텔레비전을 틀어준다입니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서성거릴 때 대처 방법은 1.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2. 익숙한 노래를 들려준다. 3.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한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5. 조명을 어둡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 정답은 2번 익숙한 노래를 들려준다입니다. 해질녘만 되면 불안해하고 우울해하는 석양증후군 대상자에게 익숙한 노래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지요. 보기 4번 치매 대상자에게 복잡한 일거리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기 때문에 보기 5번 조명은 밝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를 위한 인지자극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족의 수발 부담을 증가시킨다. 2.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약물요법에 해당된다. 3. 맨손 체조하기는 진압력을 향상하는 활동이다. 4. 인지자극 훈련 대상자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5. 인지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정답은 5번 인지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입니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게 한다. 2. 호칭할 때에는 대상자의 성명을 부른다. 3.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는 전문 용어로 표현한다. 4. 상황에 맞지 않은 말을 하면 즉시 지적해준다. 5.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소속은 비밀로 한다. 정답은 2번 호칭할 때에는 대상자의 성명을 부른다입니다.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할 때 나아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 이번에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는 게 좋겠어요. 2. 그건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 제게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4. 많이 바쁘시군요. 제가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5. 계속 부탁을 하시면 제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사적인 부탁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정답은 5번 계속 부탁을 하시면 제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사적인 부탁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입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으로 나는 이런 감정을 느꼈어 라는 걸 표현하는 거라고 했죠. 시험에는 뭐뭐해서 걱정했어요 이것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신체 접촉을 하기보다 말을 먼저 건넨다.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대상자가 읽고 싶어 하는 것을 읽어준다. 1. 청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시각장애 대상자 4. 이해력 장애 대상자 5. 판단력 장애 대상자 대상자가 읽고 싶어 하는 것을 읽어준다. 이것만 봐도 시각장애 대상자가 정답인 것 아시겠죠? 치매 중기 단계에서 자주 나타나는 의사소통 문제는 1. 대화 중에 말이 끊기는 횟수가 증가한다. 2. 자주 확인하고 설명을 요구한다. 3.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렵다. 4.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한다. 5. 말이 없어진다.
정답은 1번 대화 중에 말이 끊기는 횟수가 증가한다입니다. 보기 2번과 3번은 초기 단계입니다. 기억 속에 있는 이 연결이 조금씩 끊어지니까 자주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걔 누구지 누구? 걔 있잖아. 뭐 요렇게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렵습니다. 보기 4번과 5번 이것은 말기 단계입니다.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인지 자극 훈련은 1. 탬버린 흔들기 2. 동물 그림 찾기 3. 숫자 따라 쓰기 4. 뇌 건강 일기 쓰기 5. 직선 따라 그리기 정답은 4번 뇌 건강 일기 쓰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중증이다 그럴 경우에는 탬버린 흔들기와 같이 악기 연주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법 중학생이었죠.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 방법은 1. 입안에 손수건을 물려준다. 2. 몸을 꽉 잡아 다치지 않게 한다. 3. 물을 마시게 하여 진정시킨다. 4.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 5.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정답은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입니다. 질식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보기 1번과 3번처럼 입에 손수건을 물리거나 물을 마시게 하는 행동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몸을 꽉 잡아주거나 이런 거 대신에 옆에서 경련이 멈출 때까지 가만히 있어주면 되겠습니다. 보기 5번은 하임리히법이죠. 대상자가 약을 한꺼번에 많이 먹고 쓰러져 의식이 없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을 먹여 약물을 희석한다. 2. 등을 두드려 구토를 시킨다. 3. 즉시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4. 남은 약병을 119 대원에게 전달한다. 5. 입에서 토사물이 나오면 입에 손수건을 물려준다. 정답은 4번 남은 약병을 119 대원에게 전달한다입니다.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30회의 가슴 압박을 마친 후에 전원을 켠다. 2.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멈추고 기다린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4. 가슴 압박과 동시에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른다. 5. 정상 호흡은 있으나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정답은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입니다. 심장 리듬 분석할 때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다 떼야 됩니다. 내 손이 얹어져 있으면 분석할 때에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보기 1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한다. 이것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전원을 켜야 되고요. 보기 2번 충전 중일 때 가슴 압박 해야 되겠죠. 보기 4번 심장에 아주 센 충격을 빡 줄 거예요. 그 버튼을 누를 거기 때문에 자동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를 때에는 다 물러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기 5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패드 위치 문장형으로 나왔을 땐 오, 빛, 왼중겨 우리 쉬운 암기법에서 했었죠. 그 문장을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림으로 나왔을 땐 위, 아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가 오른쪽인지 어디가 왼쪽인지 막 찾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순서대로 위, 아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천 영상 댓글로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도 잊지 마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염!